네, 황수희 감독님과 예, 바로 차선우 배우님 그리고 서은채 배우님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신현서 배우님 그리고 한수연 배우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황현씨, 김광현 배우님 오셨습니다. 네, 뭐 조명이 없어도 배우분들의 얼굴이 워낙에 눈부시니까 충분히 사진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요. 일단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질문 받기 전에 일단은 배우분들과 감독님의 인사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영화 안나 푸르나를 연출한 황승재입니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기자분들이랑 또 매체 관계자분들 또 지인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말 짧게 하고 넘기겠습니다. 마이크. 다른 분들도 인사하셔야 되는 거죠? 네. 바로 네, 안녕하세요. 안나푸르나에서 차선우 역할을 맡은 차선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멀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네, 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네, 서은채입니다. 안나푸르나에서 네, 은채 역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푸르미 역의 신연서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된 거는 정말 처음이라서 굉장히 낯설고 간질간질한데요. 영화 재밌게 보셨었으면 좋겠고 소문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안나푸르나에서 안나 역을 맡은 배우 한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가 코로나를 지나 이렇게 한국 영화 사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개봉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좋은 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안나푸르나에서 강현 역을 맡은 김광현인데요. 어차피 영화 다 보셨잖아요, 그죠? 네. 지루하진 않았죠? 아, 그럼 됐어요. 그럼 된 거예요. 성공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낮 2시인데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돌아가셔서 그 지금 찍으신 사진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널리 퍼뜨려 주셔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 채팅방에는 거의 한 3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아직 한 말씀도 없으시네요. 네,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배우분들 사진 찍히느라 바쁘시겠지만 질문 있으시면 홀에서 구역 발성 말고 바로 드릴 수 있게 제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손 드시면은 질문하실 분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질문이 정리되시는 대로 정신이 되시는 걸 기다리면서 일단 감독님께서 먼저 영화에 대한 소개 그리고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지금 기자 간담회 대본도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PD님이 지금 제가 작성한 대본 말고 다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PD님이 잠깐 말씀하셨겠지만 되게 재밌게 우리 똘똘 뭉쳐서 만든 작은 영화이고요. 일단 영화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작이 이제 구직자들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가 좀 약간 독특한 영화라서 극과 인터뷰가 이렇게 겹쳐지는 영화였어요. 근데 그 인터뷰 질문들이 좀 심오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느꼈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직접 듣고 찍고 받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한 100분 정도 저도 포함해서 근데 한 절반 정도의 분들이 그 뭔가를 성취했을 때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고
한 절반 정도의 분들이 이제 관계나 인간 관계나 관계성 속에서 행복을 느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디서 행복을 느끼는가? 저 역시도 관계 속에서 성취를 하거나 했을 때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아서 또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었기도 했고 그게 또 저를 불행하게 만든 거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과연 이 관계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바로 안나푸르나입니다. 너무 준비된 문제예요. 요즘 저희가 홍보회도 같이 하고 있어서 머릿속에 계속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영화 보도 메일을 받아보실 텐데 감독님께서 직접 작성하시고 보내고 있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은 준비한 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그 수현 씨하고 강현 씨는 영화를 처음 보셨다고 스크린에서 꼭 영화를 봐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러셨는데 두 분 영화 본 소감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좋은 영화는 꼭 극장에서 봐야 한다는 저만의 그 원칙이 있어서요. 다들 아시겠지만 감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음 봤는데요.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면 시나리오 받았을 때 사실 정말 재미있게 읽었었거든요. 뭐랄까 약간 두 사람의 그 이야기를 약간 몰래 훔쳐듣는 느낌? 그런 거였는데 이렇게 영화로 어떻게 완성될지 궁금했었는데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독님. 네, 저는 재밌었어요. 어떠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이제 2년 전에 찍은 영화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이 극장에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수현 씨랑 찍고 뭐 은채 씨랑 찍고 그랬지만 이제 선우 씨가 뭐 연서라든가 그런 다른 분이 찍을 때는 제가 없으니까 그 장면이 어떻게 나왔을까가 사실 오늘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완성된 작품과 그 다음에 감독님께서 이제 후반 작업으로 음악을 집어넣고 편집을 한 걸 이제 보게 되면은 정말 제가 찍었나 싶기도 하고 내가 저때 저런 연기를 했구나 하면서 되게 새롭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보면서도 가장 감사하게 느낀 게 여기 계신 배우분들하고 감독님한테 감사한 게 사실 이거 시나리오 받고서 전화 한 통화에 정말로 흔쾌히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정말 아까 감독님 말씀처럼 똘똘 뭉쳐서 만든 영화인데 정말 오늘 그 감정이 고스란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고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가 감독님한테 조금 삐진 게 있었는데 오늘부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손 드시는 분이 안 계시면은 채팅방으로 들어온 질문인데요. 일단은 차선호 배우님이 응사 때 나왔을 때 캐릭터 빙그레랑 비슷해서 좋았다고 하시면서 산 오르는 거 안 힘드셨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어떠셨어요? 촬영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안 힘들었다면 거짓말이고요. 네, 저희가 촬영할 때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올랐던 길도 컷하면 다시 내려와서 다시 또 올라가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거의 뭐 해 뜨기 시작한 순간부터 해 질 때까지 거의 이틀을 산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뭐 힘들긴 했지만 제가 평소에 산을 안 다니다 보니까 되게 산에 대한 매력도 많이 알게 됐고 저한테는 촬영하면서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나요? 네, 좋습니다. 저희 영화가 남자 둘의 반성문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좀 미숙한 사랑에 미숙한 두 남자의 이야기다 보니까 정작 그 여자분들의 속마음이 과연 어땠을지가 궁금해요. 시나리오도 안 나오고 그냥 떠내보내고 차임을 당하고 말았는데 우리 여주인공 세 분이 각각 왜 찾는지 왜 떠났는지 얘기를 해주시면서 또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MBTI 아까 얘기가 나와가지고 본인의 MBTI가 있으면 모두 함께 얘기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MBTI를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네, 확실한 건 E랑 J, 네, 그 두 가지는 아는데 나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리고 저는 봤을 때 은채가 강연을 찾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오히려 강연이 은채의 마음을 몰라준 게 그게 그냥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은채는 안 붙잡아? 그럼 나 갈게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 저는 오히려 제가 버림을 받은 입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요구했잖아. 네, 저는 제 MBTI는 아까 영화에서는 INFP로 나왔었는데요. 실제로는 INTP로 T와 F의 차이가 있고요. 제가 선우랑 헤어졌던 이유는 아무래도 그 선우가 쌓아 올렸던 뭔지 모를 성을 제가 느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날수록 재미가 없었을 것 같고요. 코드가 달랐기 때문에 무언가가 맞지 않음을 점점 느끼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처음과 다르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점점 헤어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MBTI 검사 한 번 해봤는데요. 그때 ISTJ T가 나왔어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리고 저는 그 강연을 사귄 적이 없어서 사실 샀다고는 하기 뭐하지만 약간 그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연 입장에서는 사랑이었을 수도 있고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귄 적이 없죠. 썸? 네, 썸으로 해드릴게요. 하고 싶은 말씀 없어요? 남자분들은 제가 왜 헤어졌냐면요. 네, 근데 뭐 영화에서 제가 강현이 형한테 했던 얘기 중에 저는 제가 헤어지자는 말을 못해서 제가 나쁜 놈이 늘 되려고 하는 것 같다. 그게 참 이게 이별 과정에서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당연히 헤어졌다고 생각하죠. 예, 그래서 헤어지지 않았나. 참 멋 없죠. 네, 선우라는 저 말고 여기 나오는 선우는 참 멋이 없죠. 네. 저는 아닙니다. 이름만 같은 차선우일 뿐이지. 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INTJ입니다. 네. 근데 저는 뭐 헤어졌다고도 생각 안 하고 지금도 아마 그 옛 연인들은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상대방들이 다 결혼을 했든 이별을 했지만 그래도 한때는 제가 좋아했고 사랑했던 사람이라 언젠가 산을 오르고 다시 내려오는 것처럼 제 인생에서도 계속 기억되는 한번 정복했던 산처럼 늘 기억하고 그렇게 하고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면서 가고 싶어요. 네. 저는 두 분 다 사랑했습니다. 저 먼저 김강현 배우님께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매번 다채로운 연기를 보여주고 계신데 그 안나푸르나에서는 극중 이름과 말투를 배우님 본연의 모습으로 하셨잖아요. 극중에서 해당 장면만큼은 이런 특징을 살려서 연기해야지 하고 특별히 공들였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 얘기도 아니고 뭐 감독님의 얘기라고는 하지만 모든 남자들이 공감하는 이별 얘기도 있는 거고요. 그런 얘기를 그냥 김강현이라는 제 본인의 옷에 맞게 표출을 하기 위해서 아마 감독님께서도 이 영화 등장인물의 이름도 강현으로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냥 되게 모든 걸 많이 내려놓고
또 사실은 이 등산이라는 걸 통해서 힘이 되게 많이 들고 그리고 기운도 빠져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편안한 연기를 조금 중점을 두고 연기를 했고요. 그래야지만 좀 관객들도 뭔가 이렇게 의사 가운을 입는다든가 무슨 판사 옷을 입는다 이런 거를 좀 떠나서 편안하게 봐주시기 위해서 뭐 의상 같은 경우도 되게 편안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냥 늘 옆집 형들 뭐 이렇게 삼촌들이랑 같이 등산하는 그런 느낌으로 촬영도 했고 근데 이제 있는 그대로를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이크업도 좀 안 하고 좀 편안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될까요? 다음은 차선호 배우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딘디님의 뮤직하이에서 들려주신 상봉휴가 때 장어 에피소드가 인상 깊은데요. 그때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함께 일하기 전에 봤던 황승재 감독님의 모습과 일해본 후에 봤던 감독님의 모습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감독님을 제가 처음 뵌 게 그 전에 뵀었나요? 네, 근데 이제 제 기억 속에 감독님과 이제 이번 작업을 같이 하게 된다라는 이제 인식이 생긴 게 제가 상병 휴가 나왔을 때였는데요. 그때 감독님께서 제 기억으로는 별 말씀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너 있는 모습 그대로 편하게 촬영하면 된다. 네. 그래서 진짜 좀 공을 들일 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편하게 해서 우리 촬영을 잘 마쳤는데 끝나고 나니까 감독님이 이렇게 현장에서 촬영하실 때 열정이 넘치시는 분인지도 몰랐고 촬영을 하고 나서 감독님에 대한 그런 뭐가 더 프로페셔널하고 더 전문적인 그런 이미지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이렇게 편안해 보이고 친근하신 이미지인데 촬영장에서는 되게 엄격하시고 더 이렇게 카리스마 있으시고 그런 감독님이십니다. 참고로 딘딘의 라디오에 출연했을 때는 동네 바보 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동네 오빠 뭐 언제든지 부르면 나오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한솔 배우님께 질문을 하나 할까 하는데 신돈역 개찰구에서 강연이가 보고 지나쳤는데 그때 어디 가고 계셨어요? 그 중에 나오는데 만약에 강연이가 그때 우연이라도 스쳐 지나갈 때 아는 척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때 안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저는 안나라는 친구가 기본적으로 좀 심성이 착하고 친절한 친구 같아요. 그래서 아는 척 했으면 그냥 오랜만에 보는 친구처럼 반겨줬을 것 같아요. 아는 척 하지. 그래 다시 카드를 찍고 개찰구로 들어갈까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시지. 네, 저는 아는 척 했을 것 같아요. 반가웠을 것 같기도 하고 한때 또 되게 고마웠던 또 신세졌던 오빠이기도 하고 하니까. 네. 그런 마음이 있으셨답니다. 혹시라도 헤어진 여자 친구가 신혼여행을 지나고 있으면은 아는 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서 배우님 혹시 없으시면은 신현서 배우님 뭐 영화 처음이시고 한데 영화된 소감과 그리고 극 중에 선우처럼 이렇게 치대는 주변의 배우들 남자들이 실제로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하죠? 어떻게 끝내냐고. 일단 영화가 처음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배역을 가지고 한 작품이 처음이었어서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촬영을 재밌게 했고요. 선우 같은 친구분들에게는 답이 없음으로 답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렇게까지 말할까요? 네.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시나리오를 작업해서 저는 요즘 어떻게 작업하고 있냐면 70%는 시나리오 쓰고 나머지 30%는 이제 배우들이랑 사전에 대화를 하면서 채워 나가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선우가 받은 그 문자 메시지 있잖아요. 병신 새끼라는 그 문자 메시지는 원래 대본에 없었었는데 신현서 씨랑 같이 대화를 하다가 전에 어떤 남자친구가 칠해서 그런 문자를 남겼다 그래서 이거 써먹어야 되겠다 해서 나온 장면이 마지막에 있는 병신 새끼라는 그런 문자입니다. 실제였습니다. 그것은 물론 뭐 푸르미가 보낸 거지만 네. 감독님께서 실제로 그 배우들과 이렇게 미팅을 하시는 이유가 이제 그 배우 개인의 약간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작품의 시나리오에 녹이세요. 그래서 처음에 받았던 시나리오와 나중에 수정고를 받으면 저희의 모습과 말투, 뭐 이런 표현 훨씬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다 이렇게 역할들이 캐릭터랑 더 가까워졌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좀 신기한 경험이었던 게 감독님 처음 뵀는데 이제 지난 연애 얘기를 이제 궁금해 하시니까 사실 너무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도 모르게 처음 본 감독님 앞에서 제 지난 연애담을 슬슬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막 후회도 되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야 되나. 근데 감독님이 좀 그런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나중에 맞아요.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좀 끄집어내시는 재주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제가 요즘 감독님한테 이제 전화하시지 말라고, 왜냐면 자꾸 뭔가 개인적인 얘기 끄집어내시고 나서 나중에는 수연 씨 그건 너무 TMI였어요. 꼭 이러셔가지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감독님 근데 이런 작업 방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말 저는 좀 되게 존경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훈훈하게 마무리. 저도 그게 이제 다들 매력 있는 배우분들이잖아요. 근데 간혹가다 이제 대본에 묻혀서 그 매력이 못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제가 캐스팅 과정에서 분명히 매력을 보고 캐스팅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스크린 안에서 더 발산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저의 몫이고 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더 살려서 지금 뭐 제가 폭로를 할 수 없지만 각자 아까 영화 보시면서 다들 뜨끔뜨끔 했을 거예요. 저거 그때 그 얘긴데 뭐 없구나 선우는 없대요. 아무튼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제가 요즘 저만의 어떤 연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문채 씨한테 질문을 해볼까요? 그 선우의 대사 중에 형을 진짜로 사랑한 건 은채 씨 부분이 아닐까요? 라고 했어요. 어떤 마음이신가? 그럴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앞서서 약간의 뭔가 오해가 될 것 같은 게, 저 돈 빌리고 남자한테 안 갖지 않았어요. 아니 뭔가 약간 흐름이 그렇게 혹시나 다들 오해하실까봐. 네, 그리고 질문에 답을 하자면,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왜 은채가 또 대사에서 했듯이 뭐 오빠 뭐 나랑 다시 만날래? 뭐 결혼할 거면 나랑 하자. 뭐 이런 말들이 농담이지만은 진심이 있거든요. 진심을 담아서 했었는데 강연은 그거를 그냥 계속 듣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너무 무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은채가 저렇게 계속 추파를 던지고 언지를 주는데 왜 저렇게 모를까? 네, 그게 남자들이 모르는 건지 아니면 강연이 너무 몰랐던 건지 네, 그래서 강연이 눈치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영화 속에도 대사로 나와요. 그때 너무 없어서 그 아이를 잡지 못했다라는 대사로 나오니까 해명이 될 거고요. 그 은채 관련한 에피소드는 은채 씨의 모습은 딱 그거 하나예요. 난 일부러 센 척해. 요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제가 만났었던 집과 은채의 스토리는 이제 두 명의 제가 전 여친 두 명이 이제 겹쳐진 이미지고요. 그리고 저한테 돈을 빌려간 친구는 돈을 한 3년 뒤에 갚았습니다. 그 돈으로 제가
비행기표 값을 사서 미국 여행을 갔었었죠. 요건 기사 안 되고. 네, 지금 카카오톡 그 채팅방으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한 분씩 질문을 돌아가면서 드릴게요. 일단 차선우 배우님 촬영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나요? 힘들어해. 아 이게 좀 어려운 질문.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산보단 바다를 선호하는 편이어가지고요. 촬영 가는 날 아침에 이제 눈을 뜨면 그때부터 피곤했죠. 네. 근데 일단 제일 재밌었던 거는 강현이 형이랑 같이 촬영을 했다는 게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이게 진짜로 형 계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뭐 대사 연습도 연습인데 계속 뭔가를 계속 시도를 많이 하세요. 계속 새롭게 뻔하지 않은 되게 편안한데 뭔가 새로운 거를 추구하시려고 하는 그런 거를 제가 옆에서 보고 배워 나가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형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바다를 좋아하신다는 얘기가 나와서 네. 연관된 질문이 있어요. 감독님께. 이광재님이 요트 이닛이라는데요. 사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왜 바다보다 산 영화가 더 많은지, 바다를 배경으로 바다를 좋아하는 선우 씨와 영화를 찍을 계획이 있으신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바다 배경으로 찍을 수 있죠. 네네. 이 영화가 산 배경인 거는 실제로 이게 저랑 친한 사실은 배우 후배인데 배우 후배와 같이 등산을 갔다가 등산도 아닌 어떻게 보면 좀 산책이에요. 그러다가 그 정상을 오르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었던 날에 대한 얘기가 기본이 돼서 이런 얘기로 된 건데 제가 또 좋아하는 북악산이 또 좋아하는 산이기도 하고 요즘엔 또 더 많이 개방돼서 또 아름다운 산이기도 해서 그런 거고 바다 배경으로도 언제든지 찍을 계획은 있습니다. 예, 그 신현서 배우님 그 인스타 그거를 많이들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인스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네. 그거 촬영에 대한 뭐 에피소드 뭐 어떻게 그런 장면이 들어갔고 했는지. 촬영 현장에서 비밀인가요? 확인하시죠. 일단 처음 시작부터 제 인스타가 실제 인스타거든요. 이거는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인스타가 아니라 이렇게 홍보가 돼서 또 한 번 감사드리고요. 네, 이 다른 이야기들은 인스타나 제 이제 영상에 관한 것들은 이제 영화로 직접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 비밀입니다. 예, 그리고 김강현 씨 구역 발성이라는 아주 희대 발명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 네, 사실 이 구역 발성은 10년 전에 제가 개발했던 발성법으로요. 실제로 있는 발성법이고,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정말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10년 전에 이제 한석규 선배랑 이제 박현숙 선배님이랑 있는데, 그때 비밀의 문이라는 SBS 사극을 찍을 때였는데, 그 현숙이 누나랑 둘이 있고, 저쪽에 감독님이 한 1km 정도에 계시는데, 선배님께서 강연아 이거 언제 끝나냐 이러시길래 좀 물어볼까요? 이랬더니 그래 네가 물어봐줘. 그 자리에서 감독님! 이렇게 불렀어요. 정말로. 근데 이 미친놈아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안 들리실 정도의 그 거리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들리신다. 감독님은 언제 끝나요? 이렇게 해도 안 들리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깨달았죠. 아, 소리라는 게 거리에 한정을 둘 수가 있으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언제든 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 안 들리시잖아요. 네. 이게 구역 발성법이거든요. 네. 근데 저기서 뒤에 계신 분들은 이따 모르잖아요. 인방 이렇게 구역 발성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때 제가 개발했던 거. 예. 쓰셔도 돼요. 편하게 쓰셔도. 저작권 없습니다. 예. 그 방법은 어디 유튜브라도 개설하셔가지고 구역 발성. 뭐 할 거냐고. 저 뒤에는 몰라. 네, 뭐 감독님께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뭐 영화 속에서 가장 뭐 좋아하는 장면, 좋아하는 대사 뭐 그런 것들을 꼽아주신다면요?
영화 속,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또 저의 마지막 멘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었고, 사실은 이 관계나 뭐 모든 관계에 미숙했었던 저의 20대한테 저의 현재가 지금 보내는 응원 메시지 같은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현이라는 캐릭터와 선우라는 캐릭터가 뭐 선후배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힘들었을 때 강현이 형 같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은 그때는 내가 어땠을까라는 그 질문에서 만든 영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김강현 씨의 강현의 대사 나레이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였지? 갑자기 좀 번아웃이 와서 아무튼 누구의 마음속이나 그게 아니라요.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라. 그러니까 한순간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라라는 대사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과거에 저한테 보내는 메시지 같은 겁니다. 네. 물론 저도 지금도 미숙하지만 더 미숙했었던 저한테 보내주고 싶은 얘기예요.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20대의 저한테. 극중에 나오는 안나 푸르나는 누구나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우분들을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인사말 하시면서 제 마음속에 안나 푸르나는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와서 하고 싶었던 얘기 마음껏 해주십시오. 예.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독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가 저에게도 예를 들면 과거의 저, 그리고 제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 제가 생기는 그런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메시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시고 한 번쯤은 저와 이제 비슷한 생각과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 여기 오신 분들 재밌게 보셨다고 하시니까 주위에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연애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저의 안나 푸르나는 제가 나이를 조금씩 이제 먹어가면서 나이 들면서 든 생각이, 제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그 과정에 있어서 그걸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답을 아직 못 찾았어요. 그 답을 찾는 게 저에게는 안나 푸르나이지 않을까 싶은데 영화 다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끝부분에 이제 안나 푸르나에 대한 나레이션을 이제 극중 강연이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게 행복하고 정말 많이 비슷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다라고, 행복하는 게 목표야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그 순간에 얼마나 행복한지를 잘 못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평상시에 좀 더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려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영화가 봄, 여름 계절에 맞게 정말 푸릇푸릇하고 설렘도 있잖아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받으면서,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그 설렘과 이런 두근두근함, 옛 추억, 간질간질한 마음이 모두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점들을 또 다른 분들께 많이 소문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심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좋은 느낌으로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안나 푸르나는 안나 푸르나가 사실 진짜 오르기 어려운 악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도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희망을 잃지 않고 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게 저에게 제 마음속 안나 푸르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나 푸르나 정말 악산 맞고요. 항상 꿈이라고 생각해요.
오를 수 있지만 아무나 오르긴 힘들고, 근데 최근에 제가 그런 것처럼 영화 대사기도 하지만 항상 사랑하라고, 사랑을 멈추지 말라고, love now, 지금 사랑해라, act now, 행동하라. 오늘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오셨는데요. 네, 사랑한다는 말 못해가지고 사랑합니다. 저도 오늘 큰 누나랑 큰배형 왔는데 사랑해. 저는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셔가지고요. 누나가 저희 엄마 같은 누나입니다. 아무튼 그렇고 저한테 이 안나푸르나는 산 왜? 다 우셔야 돼요. 아무튼 그 산을 오르고 내려오는 것 같은 과정으로 이 영화를 만들고 지금 개봉시키고 있어요. 이제 거의 하산길에 이제 들어섰는데 오늘 언배 이후로. 근데 또 이 영화가 끝나고 또 다른 산을 오를 생각을 또 하겠죠. 아무튼 그런 느낌의 저한테는 안나푸르나는 어떻게 보면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할까요? 그 강현 씨가 갑자기 눈물을 흘린 거 보니까 갑자기 3년 전 2020년에 저희가 구직자들 영화를 바로 이 극장에서 언론시사를 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쉬었던 구직자였던 황승재 감독이 영화 감독으로 다시 그렇게 나올 때 그때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배급사 대표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감독이 우니까 기사가 됐다고. 오늘은 안 울었는데 강현 씨가 감사합니다, 강현 씨. 이거 기사 100% 됩니다. 홍보 성공. 예. 안나푸르나의 대사 중에 뭐 저도 좋아하는 대사고 감독님도 함께 만들었던 대사 중에 그 관계라는 거는 서로의 마음속에 상대방의 화분을 하나씩 가꾸는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오래전에 연애를 하고 지금은 이제 가정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관계가 넓어진다는 거는 결국에 그 화분을 꺼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화단을 만들고 정원을 만들고 이렇게 숲을 이루는 그런 과정들이 결국에 그 관계들이 확장돼서 좋은 사회가 되는 뭐 그런 게 아닐까. 그 좋은 관계들이 모여서 커다란 공동체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좋은 의미가 담긴 훌륭한 영화입니다. 예. 정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일단은 감사합니다. 일단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예. 그거 안 했나? 우리가 어제 급조를 했는데 산 봉우리를 이렇게 여기 팔꿈치를 맞대면은 산 봉우리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네, 어제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안나푸르나 단지산. 그럼 오르지도 못할 산을 뭐하러 가요? 예뻐서? 누구의 마음속에나 안나푸르나가 있지.